세 남매 어머니 유에스더 씨.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다. 얘가 막내 5살, 6살, 7살이에요. 안녕하세요. 막내를 낳고 보니 체중이 늘어 있었다. 출산 전보다 17kg 증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방법은 간헐적 단식. 13kg 뺐어요. 40일 만에. 2년 4개월 차. 네, 계속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유에스더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것은 미용 때문이 아니었다. 좀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꾸 쥐가 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가벼워지다 보니까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무릎과 발목의 관절도 편안한 지금 상태입니다. 가족들 뒷바라지와 살림에 분주한 오전.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12시에 저는 첫 끼를 먹고요. 그리고 한 3시쯤에 간식을 먹어요.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5시 30분쯤에 마지막 식사. 그럼 6시 이후부터는 이제 단식인 거예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1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식사는 나머지 6시간 안에 한다. 이른바 18대6 간헐적 단식이다. 오늘의 첫 식사 준비.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크림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으로는 의외의 메뉴 크림 소스 파스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소스를 당이 없는 두유로 만든다. 면은 밀가루가 아니라 두부로 만든 면. 건강 크림 소스 파스타가 완성됐다. 먹을 때는 부족함 없이 충분히 먹는다는 유에스더 씨. 소식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차라리 굶으면 굶지 조금씩 먹고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하자 했고 보통 16대 8을 많이 하던데 그래도 조금 더 효과를 더 봐야 되니까 그리고 18시간은 좀 참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더부룩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속이 좀 편안해졌어요. 3주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키에 따른 비만도, 체질량 지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 다른 검사 항목도 대부분 정상 범위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 방법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6대 8, 그리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2대 12 방법이다. 또한 요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최소 칼로리만 섭취하는 5대 2, 하루 걸러 하루씩 최소 칼로리만 섭취하는 격일 단식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36시간 금식 또는 24시간 이상 금식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혈당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이제 일수 제한을 하는 그런 간헐적 단식은 더 이상은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야의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왜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인체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면 부족해진 포도당 대신 지방 조직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온다. 유리지방산은 간에서 지방이 대사되는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 케톤을 생성한다. 케톤은 포도당 대신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근육에서도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식습관에 관한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 수시로 먹는 일반 식습관의 경우 포도당 공급이 충분해서 지방 조직은 쓰이는 경우가 없다. 간헐적 단식의 경우 지방 조직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케톤 수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당뇨 환자라든지 이 성장기 어린이 그리고 이런 이제 혈당 조절에 민감하지 못한 그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혈당이라든지 저혈압, 뇌손상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극단적인 간헐적 단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연구하는 비만 전문가로 14대10 간헐적 단식을 실천 중이다. 지금 현재는 저는 매일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4시간 공복은 10시간 동안 먹게 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 3끼 먹는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끼 식사에 충실하면서 14시간 공복만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야에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10시간 동안 3끼의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 회식으로 마지막 식사가 늦어지면 다음 날 첫 식사 시간을 늦춘다. 점심시간. 박용우 교수는 채소나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먼저 먹는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이다. 영양소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데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탄수화물 음식은 나중에 먹는다. 음식량은 역시 충분히 먹는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나 그거를 지나치게 늘려서 실제로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식사할 때 충분히 영양 섭취가 안 될 경우에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근육량 감소거든요. 지방이 느는 것도 건강에 안 좋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져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고 자연히 근육도 감소된다. 더불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지방이 줄지 않는다. 체지방이 쌓일수록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져서 폭식과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게 된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해서 혈당을 낮추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 박용우 교수.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만 지켜서는 부족하다고 조언한다. 공복 14시간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가려야 되고 운동도 들어가야 되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피해야 내 몸이 바뀌는 거지 지금 공복 14시간의 간헐적 단식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전략이에요.